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시조 한 편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한거 18곡이라는 연시조고요. 이거 수능특강 거의 끝에 312쪽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6월 모평에 출제가 됐죠. 선생님이 사실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 작품은 거의 영상을 찍었는데, 요 작품이 좀, 끝에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걸 찍을까 말까 하다가 못 찍었는데, 그쵸. 이렇게 못 찍은, 작품이,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은 작품이 이렇게 6월, 모평에 뿅 하고 나와버렸네요. 네. 이제라도, 선생님이랑 한번 이 작품 공부해보고요. 아마 이번, 2차 지필평가에 요 작품이 그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도 전문을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거 18곡이고요. 자, 요 작품은요. 뒤에 보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퇴계 이황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의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도산 12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도산 12곡의 노래랑 결이 비슷해요. 결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 작품은 요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요 1수는 그냥 뭐 한 수 정도니까 그죠? 요 세 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개가.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서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갈등. 뭐에 대한 갈등이냐? 속세와 자연에서의 삶. 요 사이에서 갈등 이제 겪는 부분이 나오고요. 2수에서 7수까지가 6개씩 이제 묶이거든요. 6곡씩 이제 출과 처 이거를 뭐 나아감과 물러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공명과 은거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점점 갈등이 심화되는 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6곡이 나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 선택했어. 너무나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요. 마지막 14에서 19수까지가 이 내적 갈등이 극복된 이후에 어떤 정신적인 경지, 성숙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명과 은거, 물러남과 나아감에 대한 갈등을 다룬 뭐 수필이나 시는 너무너무 많아요. 유명한 시 중에서도 정철의 관동별곡 있죠? 정철의 관동별곡에서도 요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관동별곡이라는 작품 공부 하셨죠? 하셔야 됩니다. 했겠지만, 이 강원도 관찰사로 가서, 이 강원도 관찰사로서의 어떤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이 자연을 감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여행객으로서의 마음이 아주 잘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임무와, 자연인으로서의, 이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 요 사이에 이런 내적 갈등, 양반 사대부들의 시에서 잘 드러나는 그런 갈등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한번 18곡까지, 사실은 요 서사까지 한 수 더해서 19곡입니다. 19곡의 연시조를 살펴볼 건데요. 요렇게 선생님이 현대어로 풀이를 해놓은 거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6월 모평에 나온 부분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 뭐 연계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요렇게 현대어로 풀이를 안 해놓은 부분은, 수능 특강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인데, 선생님이 거의 현대어로 풀이를 해 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수입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있었대요. 평생을 추구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효뿐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충효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유학자들이 항상 지켜야 되는 가치, 유교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유교적 가치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교적 가치인 이 충효 굉장히 중시 여겼는데, 자, 이 두 일을 말면 금수나 다르리야라고 했어요. 금수는 짐승입니다. 짐승. 아이고. 자, 짐승을 의미하죠. 짐승이나 다르리야, 다르겠느냐라는 얘기는 요 서리법이에요. 그죠?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 충효라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사용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마음에 하고자 하여 무엇을? 바로 이 충효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마음에 이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뒤에 각주가 나와 있죠? 10년 동안 허둥지둥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허둥지둥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 긍정인 것 같아요? 부정인 것 같아요? 허둥지둥했다. 내가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둥지둥했다. 이 뭔가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죠? 뭔가 내가 딱 하나를 뭔가 선택해가지고 쭉 뭐 직진하듯이 간 게 아니라 뭔가 허둥지둥, 갈팡질팡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십제황황하노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화자가 굉장히 이 10년간 내적 갈등을 겪어왔다라는 거 우리 뒤에 내용이랑 연결해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동안 허둥지둥했던 내용이 이제 뒤에 쭉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충효를 추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로 가볼게요. 자, 이수입니다. 자, 화자가 계속해서 개교, 견주어 본 거예요. 이것저것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비교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상대적인 어떤 걸 막 비교하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화자도 그랬네요. 공명이 늦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명이라는 게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죠. 출세를 얘기합니다. 출세를. 빨리 과거 급제해가지고 출세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견주어보고 막 이러다가 늦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지고 스승을 찾아 막 분주하게 다녔어요. 뭐 부급 동남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얘기는 바로 출세를 하기 위한 공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항상 미치지 못할까 마음 졸이는 뜻을 여러분들 수험생의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하면서도 막 그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이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지고 막 스승님을 찾으러 다녔지만 그게 이제 미치지 못할까, 이루지 못할까, 공명을 이루지 못할까 봐 마음 졸이는 이 뜻은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라고 하네요. 화자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가 봐요. 그죠? 조바심, 안타까움 이런 정서가 드러나네요. 선생님이 정서가 잘 드러나는 부분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이런 거 이제 비유. 직유죠, 직유. 뭐뭐 하는 듯 이런 거 직유법이죠. 자, 그래서 세월이 물 흐르듯 아주 빠르게 흘러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 나 이거 공명 이뤄야 되는데 못 이룰까봐 안타까워하고 조바심 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그래서 공명을 이루지 못할까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수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자, 삼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연결되어 비록 못 이뤄도 무엇을 못 이룬 거예요? 요겁니다. 공명. 공명을 못 이뤄도 란 뜻이에요. 그죠? 이수랑 요렇게 연결지어 보실 수 있겠죠? 자, 공명을 못 이뤄도 자, 화자 뭐가 좋아요? 임천이 좋대요. 임천. 요거 자연을 대유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어예요. 임천한흥 들어보셨어요? 임천한흥? 강호 한정이랑 같은 뜻입니다. 자연에서의 어떤 한가로움. 자, 그래서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천이 좋으니라. 좋아요. 화자는 자연이 좋대요. 자, 무심한 어조는 자한한 하였더니 조만의 세사를 입고 너를 쫓으려 하고 싶대요. 자, 우리 어조는요, 이 자연에 있는 대상이죠. 물고기, 새, 바로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욕심이 없잖아요. 세속적인 어떤 욕심이 없는, 무심하다라는 표현. 고전시가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죠. 뭐 무심한 백구는 뭐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랴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욕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이 어조는 자한한 굉장히 한가로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저절로 한가해 보이니 조만간에 새살을 잇고 속새를 잇고 여기서 속새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너를 쫓으려 하노라. 너. 바로 물고기와 새를 너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요거는 의인법. 그죠? 의인법 왜 사용했어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인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화자의 친밀감도 드러냈고요. 너를 좇으려 하노라. 아, 지금은 내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조만간은 자연을 선택할 것이다. 요런 의미로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살을 잇고 임천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연에 은거하기까지, 이 선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공부한 게 있는데 이 공부한 거 다 버리고 자연에 응거할 수 있겠어요? 자, 화자의 갈등을 보세요. 강호에 놀자 하니, 강호. 임천이랑 같은 뜻이겠죠?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에 묻혀서 놀자 하였더니, 성주.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 나 임금 곁에서 보필해야 되는데, 임금을 버리는 일이고, 이 임금을 섬기자 하니, 소락에 어긋나네 라고 했어요. 소락이라는 건 락, 즐거움.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소락에 어긋나네. 자연을 선택해야 돼? 임금을 선택해야 돼?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혼자 기로에 서서, 기로. 뭐예요? 갈림길이죠. 자, 갈림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뭐죠? 바로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나아감과 출, 물러남, 출처. 앞에서 봤죠. 그죠? 요 앞에서 본 요 출처 사이에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충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자연은 바로 응거하는 삶, 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충은 나아감. 이 처와 출이라는 한자가 뒤에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아감과 이 물러남, 그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자, 그 갈등 계속돼요. 어쩌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막 갈등하다 보니까 이 몸이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예요. 그죠? 나 어떡하면 좋지? 행도도 어렵고 응처도 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행도라는 거는 아까 요거랑 연결 지어 볼까요? 바로 사대부로서의 도리, 공명, 출입니다. 출. 나아가는 것. 응처라는 거는 자연에 응거하는 것. 글씨가?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요렇게 대비되는 가치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행도도 어렵고 도를 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에 응거하는 것도 정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우유부단하네요. 그죠? 결정에 뭐 문제가 있나 봐요. 갈등이 심화된 겁니다. 자, 언제야 이 뜻을 결단하여 내가 즐기는 바를 따르려 하는가?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행도도 어렵고 응처도 어렵구나. 굉장히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타까움의 정서는 자, 육수에서 자조적 태도로 드러나요. 자조, 스스로를 비웃는 거죠. 자, 하려 하되 이 뜻을 못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뜻이라는 거는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실천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실천은 못하겠어. 자, 이 뜻을 하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겠죠. 지극한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다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실천을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습구나. 자기 자신을 지금
비웃는 거죠. 내 모습이 참 우습구나. 엊그제 아니하던 일을 누가 옳다 하던고 라고 했어요. 엊그제 아니하던 일, 바로 이 자연과 함께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옳다 하던고, 누가 이렇게 쉽다 하였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연이 좋다라는 건 아는데 지극한 즐거움까지는 다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자연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요. 자, 이 육수랑 칠수랑 비슷하게 결이 비슷하게 갑니다. 해석을. 자, 말리 하되, 말리라는 거는 안 하려고 말리는 거죠. 그죠? 안 하려고 그만두려고 하였는데 이 일이 그만두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은 바로 공명, 벼슬길이에요. 그쵸? 이게 공부를 좀 꽤나 하는 친구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과거에 이 사람이 진사시까지 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과거 급제하고 싶었겠어요. 공부도 꽤 많이 해놨는데 이 벼슬길을 한 번에 때려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일을 말면, 이 벼슬길 때려치면 일신이 한가할 텐데, 일신이라는 건 이 내 몸, 그죠? 이 한 몸이 한가해질 텐데, 어째서 엊그제 알던 일이 다 그런 줄 알겠구나라는 얘기예요. 자, 엊그제 알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명, 출세를 쫓는 공명을 추구하던 일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공명을 추구하던 일이 다 그런 줄 알겠구나. 자, 이제 공명의 뜻이 다 그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벼슬길. 자, 이거를 그만두기가 어렵지만 이게 이제 그른 것을 아니 이 벼슬길에서 이제 그만 헤매고 나올 것 같아요. 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팔수입니다. 자, 팔수도 보면은 출과 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출하면 치군 택민, 처하면 조월 경운이라고 했어요. 자, 출, 처 요렇게 대비되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좀 더 예쁘게. 네, 욕심을 부려왔습니다. 자, 치군 택민.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군, 임금께 충성을 다하고 택민, 백성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는 거겠죠. 그죠? 내가 벼슬길에 나가면은 이렇게 임금에게 충성도 하고 백성도 잘 다스릴 텐데. 처라는 건 자연에 응거하는 거겠죠. 조월, 월. 달을 낚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죠? 달에서 낚시를 하고 경운, 구름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름을 밭삼아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 보면은 요렇게 뭐 연시조나 가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 방법입니다. 대구, 대조 요런 거 사용이 됐고요. 자,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라고 했어요. 명철, 아주 밝은 머리가 똑똑한 훌륭한 그런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나아갈 때를 알고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아는 게 바로 군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물며 부기는 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라고 했어요. 화자가 지금 결정한 것 같아요. 자, 뭐를 결정했어요? 나는 물러나는 것을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부기는 위기라고 했잖아요. 부기. 이거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부기는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만드니 빈천거를 하오리라 라고 했어요. 빈천거, 바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내적 갈등 해왔잖아요. 출이냐 처냐, 출이냐 처냐. 빈천거를 하오리라. 바로 처의 삶을 결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와 철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 빈천거를 하오리라. 가난하게 소박하게
청빈한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구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한쪽으로, 그죠? 기울었잖아요. 자연에서의 어떤 삶, 요런 것에 대한 만족감, 드러날 것 같은데요. 보세요. 그려지는 공간마저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자, 청산이 벽계림하고 이 산이 벽계, 시냇물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연결된 시냇물 위에는 연촌, 마을이 하나 있네요. 안개가 낀 마을이 있대요. 바로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물러남. 처의 삶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연촌에 바로 초당이 있어요. 화자의 공간입니다. 자, 지금 이 구수가요. 시선이 쭉 이동되고 있는 거 보이셔야 돼요. 이게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포커스가 이 화자가 기거하고 있는 이 초당, 초가집이거든요. 초가집으로 쭉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청산, 저 멀리에서 시냇물 따라 쭉 와서 마을 안에 초당. 그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초점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선의 이동 드러나고요. 자, 이 초당의 심사, 이 나의 마음을 백구인들 제가 알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 서리법을 사용한 거는 뭐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흰 갈매기는 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 처의 삶을 선택했는지 너는 알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자, 죽창 정하고 고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창, 대나무창. 남자들이 기거하는 방은 죽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나무창이 고요하고 야월명한데 밤에 달이 밝게 빛나는 거죠. 검은고 하나 갑자기 뜬금? 자, 우리 자연과 풍류를 노래한 시에서 이 풍류를 잘 드러내는 소재로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술, 낚시, 그리고 이런 악기예요. 악기. 바로 검은고는 이 자연에서의 어떤 풍류를 즐기면서 자연과 어우러지고 싶은, 자연과 합일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검은고라는 거는 자연 안에서 화자가 어우러져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으로 연결을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호의 이 삶을 지내는 어떤 화자의 마음 그리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십수를 보시면은 궁달은 부은같이 보아 세살을 잊어두고 라고 했어요. 자, 궁달 들어보셨죠? 궁핍, 가난하게 사는 거. 영달은 뭐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영달은 출세입니다. 출세. 자, 근데 이게 다 뭐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은 같다라고 했어요. 뜬구름 같은. 궁달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뜬구름 같아요. 아주 뭐야? 이거 일단 비유 사용됐고요. 직유죠. 뜬구름 같다라는 얘기는 바로 다 부질없다. 그죠? 부질없다. 다 뜬구름 같은 것, 허망한 것.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뜬구름같이 보아 세살을 잊어두고 이 속세는 이제 잊어두고요. 내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호산 가수의 노는 뜻을 그쵸. 내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죠. 자연에 있죠. 호산 가수의 노는 뜻을 자연에서 노는 뜻을 원하기 내 벗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실꼬라고 했어요. 자, 원학이 나오는데요. 이거 내가 써놨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 자, 여기 위에 있네요. 죄송해요. 자, 이 원학이라는 건요. 원숭이와 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원숭이와 학이요. 여기서는 이 학이 신선의 삶, 이런 거를 의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학이 내 벗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원숭이랑 같이 묶여있죠. 이 원숭이는 조선시대 때 사실 그렇게 흔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입동물이에요, 수입동물. 그래서 정말 부유한 집 또는 이제 왕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같은 동물이었어요. 이 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에서 키우는 그런 새라고 봤을 때 굉장히 풍요로운 삶, 속세와 연관지어 볼 수 있어요. 이 시에서는. 자, 그래서 원학이 내 벗이 아니거든.
이 속세의 삶은 내 삶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속세는 내가 있을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분이 아실고 나의 이 뜻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예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나의 이런 깊은 뜻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사, 궁달, 원학 이런 속세, 풍요로운 삶을 다 잊고 자연에서 살아가는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뜻이에요. 자, 11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자연에서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바람도 맑고요, 달도 밝고요, 이런 거 다 됐구죠. 대나무 정원에 소나무 기둥이 있는데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자,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검은고 필요하죠? 거기에 뭐예요? 이 사람은 그쵸, 유학자예요. 만 권의 책. 책만 있으면 이 산속에서 은거하고도 남습니다. 그죠? 더욱 소세하다라고 했어요. 소세하다라는 표현 다른 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맑고 깨끗하다. 바로 화자의 청빈한 삶과도 연결이 되고요. 굉장히 자연에서의 삶이 만족감을 느낄 때 소세하다. 이런 표현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빈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보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 자, 19수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12수입니다. 자, 12수 볼게요. 자, 수특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제월이 구름을 뚫고 솔 끝에 날아 올랐어요. 달이. 날아 올라갔어요. 자, 요런 거 상승 이미지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10분. 아주 충분히 그런 뜻입니다. 아주 충분히 청광. 아주 맑은 빛을. 달빛이겠죠.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죠? 자, 이 달빛을 벽계 중에 비껴건을 이 시냇물에 달빛이 비치는 겁니다. 달빛이. 자, 지금 밤이에요. 밤입니다. 자, 밤에 이 제월 비가 갠 하늘에 달이 떴는데 이 달이 엄청 높게 올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달이 솔끝에 날아 올랐다.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시선이 저 멀리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굉장히 확장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비치는 그 달빛, 아주 맑은 달빛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 제월, 달빛. 요거는요, 자, 지금 화자가 내적 갈등을 모두 끝내고 자연에서의 삶을 딱 선택을 했잖아요. 그 화자의 아무도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화자의 굉장히 높은 정신적 경지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달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화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 자, 그래서 달이 굉장히 솟구쳐 오른 것처럼 상승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냇물에 달빛이 비쳐 있는데요. 어디서 물이 잃은 갈매기가 나를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온다. 바로 이 자연물이잖아요. 갈매기는. 이 자연물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얘기는 자연과 내가 그쵸, 합일된 무라일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신적 경지에 도달해서요. 자연과 완벽하게 합일된 모습, 무라일체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12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끝났네요. 자, 13수 보도록 할게요. 자,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 굉장히 한가롭죠. 자연에서의 삶이 그렇죠, 뭐. 그지?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송관을 닫고 소나무 문입니다. 월하에 누웠으니. 낭만적이네요. 그지? 달 아래에 누웠어요. 세상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 지금 얘기로 하면은 뭐 1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호말. 호라는 게 뭐 털이란 뜻이거든요. 털끝만큼도 없다. 1도 없다. 뭐에 대한 마음? 속세에 대한 마음. 요거는 속세에 대한 마음. 화자가 지향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화자가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티끌 마음이 1도 없구나. 세속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 자연에서의 삶이 굉장히 만족감. 그죠?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에 이 속세에 대한, 세속에 대한 그런 어떤 미련,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14수입니다. 달빛과 냇물 소리가 뒤섞여 빈 정자로 와요. 달빛은 눈으로 보고 시각이죠. 물소리는 두 귀로 들어 졸졸졸졸졸졸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들으며 보며 하니 모두가 깨끗하고 밝구나 라고 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보고 듣는 것마다 너무나 아름답다. 예찬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네요. 그죠? 자, 15수로 가볼게요. 자, 화자가 또 멀리하고자 하는 대상들 나오네요. 자, 주색. 쪼짜니 선비의 일이 아니에요. 주색은 뭐예요? 이 술과 색. 여인을 밝히는 게 주색이죠. 그죠? 술과 여인을 밝히는 것. 선비의 일이 아니야. 자, 부귀도. 아까 멀리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부귀도 구하고자 하니 뜻이 아니가네.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귀 별로 좋아하질 않아. 두어라. 어부목동이 되어 적막한 물가에서 놀자꾸나. 자, 화자가 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부목동의 삶입니다. 바로 이 주색 부귀와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막한 물가에서, 자연에서. 그래서 주색과 부귀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연이었습니다. 자, 16수입니다. 행장에는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굳이 구하랴 라고 했어요. 자, 행장, 출처랑 같은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출처 봤잖아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행은 나아가는 거예요. 장은 이게 숨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은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아감과 물러옴에 다 도가 있대요. 다 뜻이 있대요. 버리면 굳이 구하랴? 화자가 버린 건 뭐죠? 바로 출이죠. 출의 출의 삶을 버렸는데 굳이 다시 구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벼슬길, 공명, 이런 거 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산 남쪽 물 북쪽에서 병들고 늙은 나를 누가 나라의 보물이라 하면서 오라고 하고 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단 산 남쪽 물 북쪽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자가 지금 살고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산 남쪽 물 북쪽, 여기서 물은 그 한강을 의미하겠죠. 바로 한양에서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양에서 이 병들고 늙은 나를, 나 그냥 자연에서 이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는 이 나를 누가 나라의 보물이라 하며, 보물이라는 거는 재주를 갖고 있는 어떤 인재를 의미합니다. 인재. 바로 나를 비유한 표현이겠죠. 화자.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느냐. 나보고 자꾸 이 조정에 출세를 하라고 누가 오라 말라 자꾸 권유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라 말라 하느냐라는 서리법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나는 이미 출을 버렸어. 출세의 길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거할 거야. 은거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 노래 서리법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그죠? 여기에서 사용된 서리법은 화자의 이 은거하겠다라는 의지, 다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서리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수.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부분이네요. 자,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라고 했어요. 성현은 성현, 군자, 아주 훌륭한 삶을 산 그런 현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의 오랜 세월 동안 다 똑같아요. 만고불변이란 얘기입니다. 한 가지인데, 자, 그게 뭐냐면은 은커나, 은은 이거 숨을 은자죠. 처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러나는 삶. 현커나, 나아가는 거예요. 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커나 형커나 처하거나 출하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자, 성현의 도를 내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 도라는 것은 나아가거나 물러나거나 상관없이 이 깨우치는 도는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깨달은 바죠. 나아가도 도를 행할 수 있고요. 물러나도 도를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된들 어떠리 이 도를 행할 수 있는 곳 바로 그래서 나는 자연에서 도를 구하겠다 행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이나 처에 상관없이 이 도라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강호가도를 그죠? 강호가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랑 연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자연에서 도를 추구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18수 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에 비가 갰어요. 푸른 이끼로 돛을 삼아. 요런 거 다 비유죠. 그죠? 푸른 이끼가 많이 꼈을 거 아니에요? 돛을 삼아서 고기를 헤아리고 낚을 뜻을 어이하리. 여기서 고기를 낚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 강호 한정가에서는 이 고기, 낚시라는 거는 풍류입니다. 풍류. 낚시라는 거는 곧 풍류 생활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막 고기를 낚아서 막 생계를 이어가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낭만을 즐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도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아요? 표현이? 이 초승달이 낚시가 돼요. 이거 비유예요. 이 초승달이 요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이 낚싯대 그 미끼 다는 그 부분이랑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을? 아무튼 그 미끼 꽂는 부분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승달이 이 낚시가 되어 푸른 물에 잠겨 있구나. 달이 물에 비쳐 있는 그 모습을 이 낚싯대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를 했죠. 낭만적으로 자연의 모습을 달밤의 정경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죠? 자, 화자가 선택한 삶은 처의 삶이었어요. 그죠? 강간에 누워서, 강가입니다.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바라봤어요.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 있죠? 서자 여사하니 백세인들 몇 근이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의역한 게 바로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긴 세월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0년도 아주 짧은 세월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0년 전 일을 떠올려요. 10년 전. 10년 전에 진세에 대한 일념이 있었는데 얼음 녹듯이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진세에 대한 일념. 진세라는 거는 속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진이 먼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세, 여기도 나와있죠.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이 세상에 대한 일념, 바로 부귀, 공명, 출세,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 아닐까요? 자, 그 일념이 지금은 얼음 녹듯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지금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수에서 십제황황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10년 동안 허둥지둥 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자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이 시간의 경과가 그만큼 10년이나 걸렸다. 참으로 오래 걸렸네요. 그죠? 10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을 1수부터 19수까지 시간의 경과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념이 얼음 녹듯, 이것도 뭐 비유죠. 얼음 녹듯.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내적 갈등이 모두 해소가 된 이 정신적인 성숙을 노래하고 있는 게 마지막 수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한거 18곡.
다른 강호한정과랑 비슷비슷하면서도 내적 갈등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박스에 있는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연시조고요. 이 사대부인 작가가 공명과 나아감과 은거, 물러남, 이 사이에서의 이 내적 갈등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죠? 자, 출과 철을 처음에는 상반된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 이게 이제 일수의 시작이었고요. 자, 이 일수를 제외하고는 육수씩 묶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황의 도산 12곡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도산 12곡도 12곡이잖아요. 앞에 6곡, 뒤에 6곡. 요렇게 나누어서 약간 주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육가 계열의 작품으로 봐서요. 2수부터 7수까지 6개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공명과 은거 사이의 내적 갈등 점점 심화되는 그런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8수부터 13수까지 또 6개를 딱 묶어서 이제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을 내가 선택했다.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 그려지죠. 14수에서 19수 마지막 6곡 바로 내적 갈등의 극복입니다. 거기에서 도에 대한 깨달음도 나오잖아요. 출이나 처나 도는 한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과 철을 상반된 것으로 인식했잖아요. 나중에는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정신적 경지, 정신적 성숙, 그거를 뭐 높이 뜬 달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세계와 강호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작품의 의의까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공명과 은거 사이에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가로운 강호의 삶, 이것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긍정하는 화자의 모습. 한거 18곡이었습니다. 자, 요거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만 잘 공부했어도 아마 6월 모평 때는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은 뭐 이전에 수능에도 나왔던 작품이고요. 평가원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됐었고 이번에도 됐고 언제든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이랑 전문을 같이 한번 봤으니까 꼭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